국가정보원은 북측이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5년 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남은 마카오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암살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주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됐는데요. 국정원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하던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나와 김정남 피살 사건의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정보위원들이 전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북측은 5년 전부터 김정남 암살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13일 김정남이 피살된 건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다면서 두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측은 중국이 김정남과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북측이 김정남을 암살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정남은 지난 6일 말레이시아로 가 일주일간 체류하고 있었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마카오로 가던 중 피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살 당시 김정남은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각 13일 오전 9시쯤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여성 2명이 접근해서 이 가운데 1명이 김정남과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김정남은 30여 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여성 2명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아직 말레이시아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마카오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정남의 부인은 북경에 있고 마카오에는 일남일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정남이 독극물로 피살된 건 맞고 피살 사실은 사건 발생 서너 시간 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살에 쓰인 도구가 독침인지 아니면 독극물이 담긴 주사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한 적도 있지만 한국에 망명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각 당도 김정남 피살 사건의 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응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신형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이 북한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며 정부는 북한군 동향과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예정이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병국 대표는 이복 형제를 살해한 김정은의 독침이 미사일로 바뀌어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면서 구체적인 위협 극복에 집중하고 탈북 인사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정남 피살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 김정은의 반인륜적인 공포 정치가 국제사회에 심각한 고립을 초래하고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심야 긴급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당도 북한의 공포 정치는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걸 말해준다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미 어제 아침 당 차원에서 김정남 피살 첩보를 입수했는데 당일 국회 정보위에 나온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몰랐다면 무능력이고 알았다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영입니다.